빨리 토요일이 왔으면 합니다. 박보영님 보면 볼수록 너무 이쁘고 귀엽고 크크크. 연기도 너무 잘하네요. 영화 과속 스캔들부터 팬이었는데 힘센 여자 도봉순도 재밌었고 보영님이 혼자 다 하는 드라마라 매우 힘들 것 같아요. 아, 1인이 여기라서 개런티도 2명분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마음 같아서는 4명분을 줘야 하는데 사설이 길었네요. 바로 이어갈게요. 며칠 후 미지는 회사 밖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냉소적인 반응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미래 씨,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네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지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성은 미래가 과거 왕따를 당할 때 옆에서 지켜보았던 인물이었고 박수석의 와이프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미지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성의 냉소적인 시선은 미지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수는 동창 지윤에게 걸려온 전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윤은 미래의 회사에 들렸다가 로비에서 벌어진 난리를 목격했던 것입니다. 야, 호수야, 진짜 대단하다. 지윤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어떤 여자가 난리를 치는데 유미래한테 불륜을 저질렀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 호수는 직감했습니다. 박수석의 와이프가 미래를 찾아간 것입니다. 지윤의 이야기를 통해 호수는 박수석의 와이프가 미래를 남편 박수석과 불륜을 저지르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한 장본인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수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미지에게 즉시 알렸습니다. 미지는 호수에게 박수석 와이프의 정체와 회사 로비에서 벌어진 행패에 대한 전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현재 유미래의 이름으로 겪고 있는 압박이 단순한 업무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박수석의 비리 고발을 넘어선 불륜이라는 누명까지 씌워진 채 미래가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미지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와 고향에 있는 언니 미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미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박수석이 곧 회사로 돌아온대. 그리고 언니 와이프까지 찾아왔었어. 미래는 놀란 듯 침묵했습니다. 언니, 박수석이 돌아오기 전에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대체 그동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지는 따지듯 물었습니다. 미래는 수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다시금 그녀를 덮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성추행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불륜이라는 누명까지 다시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고향에서 세진과 함께 보낸 평화로운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야 할까? 미래는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회사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강하게 주춤했습니다. 미래는 박수석 사건의 심각성과 자신의 트라우마 재발로 인해 딸기밭 일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방에 틀어박히자 세진은 미래가 걱정되어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그날 집에는 엄마 오키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하여 아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세진은 방문을 두드렸고 미래는 힘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진은 미래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미래의 옆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세진의 따뜻한 위로와 공감 속에서 미래는 다시금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미래는 세진이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그를 붙잡았습니다. 세진 씨, 라면 먹고 갈래요? 미래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진은 미래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미지 씨, 라면 좋죠. 혹시 태풍 때 저희 집에서 드셨던 제 라면 맛을 잊지 못해서 설마 저 보고 또 끓여달라고. 두 사람은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 봉지를 뜯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라면 냄새가 차가웠던 집안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진은 능숙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는 미래의 앞에 라면 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미래는 젓가락을 들고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우자 그녀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세진은 미래의 라면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유미지 씨. 때로는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필요한 위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세진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라면을 먹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진은 그녀를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옆에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은 후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바람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미래는 세진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나약함과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겪었던 끔찍한 왕따, 박수석의 추악한 행태, 그리고 불륜이라는 누명까지. 그녀는 자신을 옥죄었던 모든 이야기를 세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세진은 미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연민과 지지로 가득했습니다. 참지 마세요, 유미지 씨.
당신의 아픔은 거짓이 아닙니다. 세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망치면 결국 더 큰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소문은 자신을 깎아먹는 허상일 뿐이에요. 진짜를 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보시고요. 미래는 세진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그녀를 향한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진은 자신이 도시에서 겪었던 권력의 비정함과 그로 인한 상처를 미래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래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미래는 세진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진과 함께라면 이 지옥 같은 현실과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제가 돌아갈 시간입니다. 미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미래는 세진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위로와 용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 밤의 만남은 미래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호수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로사 할머니 사건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로사 할머니의 땅 매입 프로젝트를 맡은 상대편 변호사 이충구의 교활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충구는 박수석이 해외에서 복귀하기 전 미지에게 회사 대회비 자료를 건네며 박수석을 제끼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은밀한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이충구는 회사를 관둔 호수를 염두에 두고 미지를 이용해 자신의 큰 그림을 그리려 했던 것입니다. 호수는 이충구가 자신과 유미래라는 인물에게 묘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충구가 어떤 수로 자신을 압박해올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원근 로펌을 나온 후 호수는 여러 로펌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는 이충구가 뒤에서 자신의 이직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법조계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바로 그때 호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원근 로펌 대표 변호사 이충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수야, 잘 지내냐? 호수는 전화를 받는 순간 싸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충구가 왜 자신에게 연락했는지 직감했습니다. 신사옥 매입 담당자가 미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호수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충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호수가 유미래라는 인물에게 묘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사 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호수를 압박하기 위해 유미래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호수야,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냐? 유미래 씨에게 자문할 일이 좀 있어서 겸사겸사. 이충구는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호수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이충구가 자신과 유미래의 관계를 꿰뚫고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미지가 유미래로서 겪게 될 위험을 예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선배님? 호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충구는 호수의 반응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유미래 씨 건도 있고 겸사겸사. 호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이충구의 계략에 분노했습니다. 자신과 유미래를 동시에 압박하려는 이충구의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호수는 이충구의 제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가올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호수의 냉철한 눈빛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그의 복수는 더욱 개인적이고 치열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호수는 이충구 변호사가 있는 원근 로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충구가 먼저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충구는 호수에게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호수의 맞은편에 앉아 차를 권했습니다. 호수야, 오랜만에 보니 반갑다. 너 나간 후에 로펌이 좀 심심하더라. 이충구의 말은 겉으로는 친근했지만 그 속에는 호수를 떠보는 듯한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호수는 차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이충구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이충구의 교활한 눈빛 속에서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려 했습니다. 본론부터 말하자. 이충구가 미소를 거두고 말했습니다. 신사옥 부지 매입건, 유미래 씨가 맡은 로사 할머니 사건 말이야. 호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미래 씨가 로펌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할머니를 두둔하는 바람에 일이 복잡해졌어. 게다가 박수석이 복귀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거야. 이충구는 박수석의 이름을 언급하며 호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호수는 박수석의 이름이 나오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이충구가 자신의 아픔과 유미래의 연결고리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호수야, 내가 너에게 좋은 제안을 하나 할까 한다. 이충구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로사 할머니 변호를 그만두거나 최소한 로펌의 방향에 맞춰 협상을 유도한다면 우리가 너에게 다른 로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말이야. 이충구는 호수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호수가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고
현재 그가 겪는 이직난항이라는 약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호수는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냉철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충구의 제안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를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로사 할머니의 사건을 포기하고 유미래를 위험에 빠뜨려야 얻을 수 있는 대가였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다. 이충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유미래 씨를 설득해서 박수석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돕는다면 그 사건 역시 우리가 너에게 맡길 수 있어. 호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충구는 박수석과 유미래의 사건까지 모두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했습니다. 이충구는 호수를 돕는 척하며 유미래를 다시 한번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 했습니다. 어떤가? 나쁘지 않은 제안이지. 이충구는 호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호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선배님, 제 제안은 딱 하나입니다. 호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수석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로사 할머니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이충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호수의 단호한 반응에 분노하는 듯 했습니다. 호수야, 너 후회할 거다. 호수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이충구의 제안은 호수에게 유미래와 이 싸움을 함께 싸워야 할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유미래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충구와의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다음 화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찾아뵐게요.